제가 최근까지 편입 합격생들을 인터뷰하면서 놀란 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전적대학교도 달랐고 준비 과정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패턴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편입 합격생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8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 편입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시작을 했다. 사실 편입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정보가 없어서 좀 찾아보다가 네. 연고대 편입을 쳤는데 네. 그 고려대학교 네. 합격한 학생이 처음 발견한 패턴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처음부터 편입을 목표로 준비했던 학생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입은 아직 수능만큼 잘 알려진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연한 계기로 접하게 되죠. 뭐 인터넷에서 수능 안 보고 대학 가기, 이렇게 광고를 보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또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편입이라는 제도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 시작한다고 다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결국 무엇이 합격을 결정했을까요? 두 번째 특징, 편입 합격을 결정하는 건 편입 시험이었다. 결국 본질은 이 지필고사를 잘 봐야 붙든 말든 하는 거고. 저도 편입 시험이 중요하다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은 전적대나 학점, 면접이나 학업계획서까지 해야 될 것도 많고, 심지어 학교마다 전형은 다르지만 이 합격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건 편입 시험 준비였어요. 사실 저도 편입을 준비할 당시에는 대학교도 안 다니고 심지어 학점은행지 출신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제 스펙이 아니라 제 편입 시험 점수였던 거죠. 그럼 이렇게 시험이 중요했다면 합격생들의 전적대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특징, 전적대와 학점은 정말 다양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요즘 편입생들은 어느 학교 출신인가요? 이렇게 전적대 때문에 편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전적대나 학점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일단 4년제 대학교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전문대, 지방대, 그리고 심지어 학점은행대 출신까지 다양했습니다. 학점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입을 지원할 때 네. 학점이 어느 정도였어요? 기억나는 게 3.74였나? 높진 않았지만 3점대가 가장 많았고 4점대 그리고 2점대로 합격한 학생도 있었어요. 이렇게 편차가 정말 컸던 거죠. 물론 편입은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학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제가 느꼈던 건 출발선은 모두 다르지만 이 출신 배경이 합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렇게 전적대가 다양했다면 실제 합격생들의 편입시험 점수는 처음부터 잘 나왔을까요? 네 번째 특징, 편입 영어 점수가 계단식 상승했다. 이 모의고사 점수 몇 점 나왔을까요? 25점 나왔어요. 몇 개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풀어서 맞춘 게 아니라 찍었죠. 이거는 정말 많은 합격생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공통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합격생들은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 모의고사를 보면 30-40점대에서 시작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터뷰를 해보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수가 몇 달 동안 그대로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20점이 오르고, 이렇게 계단식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학원 모의고사 볼 때 30-40점,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르다가 여름이 지나면서 60점대로 점프. 근데 그 시기에 저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시키는 대로는 하고 있는데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데뷔를 하면서 연말에 합격 점수가 만들어졌어요. 이 점수가 안 오른다고 해서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시기를 올바르게 버틴 사람이 마지막에 합격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렇게 점수가 정체되는 기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대가 그대로라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공통적으로 찾아왔던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슬럼프를 안 겪은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편입을 하다 보면 무조건 마주치게 되는 슬럼프 마주치거든요. 작년에 슬럼프가 조금 세게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 합격생 대부분이 슬럼프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 슬럼프가 오는 시기까지도 비슷했어요. 대부분 점수가 몇 달째 그대로거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슬럼프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3개월쯤, 그리고 여름에 가장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딱 여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점수는 그대로인데 체력은 떨어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합격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슬럼프를 그냥 버틴 게 아니고 무언가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조절하기도 하고 방법도 살짝 바꿔보고 잠깐은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합격생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를 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합격생들은 의외로 방향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이거는 저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합격생들이 자기만의 공부법들이 다 특별하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의외였던 건 본인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아니라 일단 하라는 대로 끝까지 했다는 점이에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학점은행제는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큰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게끔 조금씩 응용할 뿐이었죠. 결국에 이 합격생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 많은 원서 접수를 통해서 기회를 늘렸다. 합격생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원서를 씁니다. 평균적으로 10개 정도 지원했고 그 이상 지원한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놀랐던 건 높은 학교는 붙었는데 오히려 더 낮은 학교가
점수가 떨어진 경우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만 보고 합격률을 예측하는 건 어렵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편입은 이렇게 힘들게 합격을 해도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8번째, 편입 합격은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합격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입학해보면 또 다른 적응이 시작돼요. 합격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합격의 기쁨은 잠시고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면서 친구도 만들고 학과 수업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학기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적응을 할 때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다 생각했어요. 어떤 커뮤니티인가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를 3개를 했었어요, 1학기 때. 아 진짜? 네, 3개를 하면서 되게 많이 친해졌었고. 우선 편입 동기들과 먼저 친해지고 더 넓혀서 재학생들과 어울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에요. 결국 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학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적응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편입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학교 이름이 바뀐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느낀 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다고 해요. 그러한 성공 경험 자체가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다양한 편입 합격생들을 만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출신 학교도 달랐고 학점, 공부 방법, 준비 기간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끝까지 완주했다는 점만큼은 거의 비슷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뭔가요?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요.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아빠가 기술 배우라 했거든요. 아 기술 못 참지. 네, 그래도 공부를 할 만큼 해보자 라는 생각에 꾸역꾸역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속도대로 끝까지 일단 완주하는 거를 목표로 잡아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